영국 프레스턴의 젊은 학생이었던 닉 파크는 영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드만 스튜디오의 대표 데이브와 피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명을 받아 대학교 프로젝트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는데, 처음 컨셉을 정할 때는 집의 지하실에서 로켓을 만드는 한 영국 남자가 있다, 그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고양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하며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토로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만들기 쉽다는 것을 깨닫죠. Started drawing a cat, but as soon as I started making the clay model, a dog just was easier to make. 제작 초기에 월레스는 제리라는 이름의 우편함 속에서 사는 우편 배달부였으며 위 사진과 같이 콧수염과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제리라는 이름은 그로밋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취소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프레스턴 버스를 타다가 어느 한 노파가 월레스라는 이름의 뚱뚱한 리트리버를 데리고 있었는데, 감독인 닉 파크는 그 이름이 개에게 주기에는 굉장히 북부스러운 재미있는 이름이라 생각하여 제리라는 이름 대신 월레스로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로밋은 말하는 강아지의 컨셉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작에 더욱 차질이 생기게 되어서 더빙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지만 입이 없는 컨셉으로 변경이 되었죠. 초기화는 사진과 같이 매우 통통하고 뾰족한 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월레스가 아닌 그로밋이 치즈를 좋아하고 치즈가 없으면 주인을 공격하는 캐릭터였다고 하죠. 이름의 어원은 쇠고리인데, 감독인 닉 파크의 형제가 전기 기사였었고 가끔씩 이 언어를 사용했었다고 하죠. 닉 파크는 그 단어의 어감이 좋아서 애완견 이름을 그로밋이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괴짜 발명가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강아지라는 컨셉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닉 파크는 월레스의 목소리를 영국의 유명 배우 피터 셀리스가 맡아줬으면 했죠. 하지만 그가 이런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닉 파크는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피터 셀리스는 그런 닉 파크가 기특해서였을까요? 피터는 50파운드, 약 8만원에 성우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의 승낙에 닉도 놀라긴 마찬가지. 그렇게 제작이 시작되고 대본에 월레스와 그로밋이 로켓을 만든다 라는 한 단락을 촬영하는데 1년 반이 걸렸죠. 그는 이러한 작업에 매우 환멸을 느꼈고 심지어 돈이 전혀 없었죠. 너무 막막했던 닉은 그의 애니메이션 우상 데이브와 피트를 대학교에 초대하게 됩니다. 데이브와 피트는 학교에 닉이 이 일을 끝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닉의 세트와 카메라를 우리가 가져가서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어도 되나요? 라고 묻죠. 그렇게 닉은 아드만 스튜디오에 합류하여 첫 번째 작업을 마쳤죠. 그것이 바로 월레스와 그로밋 화려한 외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로 대히트를 치게 되고, 달 이퀄 치즈 라는 동심을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줬던 명작으로 남았죠. 원래 계획했던 내용은 소소한 달나라 여행이 아닌 달나라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찾아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닝타임도 총 40분이었으며 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계인과 가게에서 일을 하는 주차 요원이나 요리용 로봇들도 있었고 맥도날드도 있었죠. 스토리는 모종의 실수로 월레스가 감옥에 갇혀 그로밋이 탈출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스타워즈의 패러디가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드만에 들어갔을 때 달 부분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떤 직원이 그걸 다 찍으려면 9년이 더 걸린다고 하자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과 같은 작은 여행이 되었고, 여기서 등장한 웬슬리 데일 치즈는 실제로 존재하는 치즈입니다. 한때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였으나 이 애니메이션이 뜬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여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죠. 하지만 감독 본인은 특별히 협찬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월레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나게 할 만한 발음이어서 삽입하게 되었다고 했죠. 월레스의 성우 피터 셀리스는 더빙을 도와주고 한참 동안 닉에게 연락이 없어서 잊고 지냈죠. 후에 닉에게 전화가 오게 되고 닉은 제가 드디어 끝냈습니다 라고 하자 첫마디는 오, 6년밖에 안 걸렸구나 였죠. 그렇게 아드만 스튜디오의 대표작이 된 월레스와 그로밋은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하며 단편 시리즈를 내기 시작합니다. 1989년 첫 작품 화려한 외출을 시작으로 1993년 전자바지 대소동, 1995년 양털 도둑 등등 클레이 애니메이션계의 레전드로 남게 되죠. 전자바지 대소동은 감독 닉 파크에게 오스카상을 거머쥐게 해준 작품인데, 여기에 나오는 펭귄, 매끄러우는 결말에 가서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바지 대소동이 나온 지 무려 31년 만에 후속작이 나올 예정이죠. Feathers McGraw, you have been found guilty of the attempted robbery of the Blue Diamond. If not for two upstanding citizens, you would have succeeded in your wicked plan. 제목은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인데 맥그로우가 월레스와 그로밋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으로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2005년에는 장편으로 극장판이 개봉했는데요. 바로 월레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입니다. 이 작품은 250명 이상의 인원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하죠. 거대 토끼는 다른 토끼와는 달리 클레이가 아닌 진짜 털이 달린 모습인데 모델은 뼈, 스펀지, 솜, 털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안으면 굉장히 푹신푹신하다고 하며 실제 크기도 성인이 곰인형처럼 껴안을 수 있을 정도로 꽤나 큰 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구상하는데 약 1년 반 가까이 걸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푹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장면에서 3번 정도 망가졌다고 합니다. 거대 토끼의 저주가 한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을 무렵인 2005년 10월 아드만 스튜디오 창고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일어나 다른 작품과 더불어 월레스와 그로밋 초기 새 단편극의 필름과 소도구, 세트 모델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이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포즈 및 옷이 다른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월레스는 35개, 그로밋은 43개, 레이디 토딩턴 15개, 빅터 쿼터마인은 16개가 사용되었으며 입모양은 각각 20개씩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입은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두고 발음 등에 따라 따로 만들어둔 입을 끼우는 방식으로 입모양을 만드는데 입이 없는 그로밋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몸짓과 표정만으로 다양한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모델이 필요했다고 하죠. 월레스와 그로밋은 추후에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마저도 블루스크린을 사용하여 배경을 합성하는 정도로 수작업의 진심이었죠. 월레스와 그로밋의 캐릭터들은 클레이 안에 관절이 있는 뼈대를 만들어 점토를 몰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초기에 나왔던 시리즈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지문 자국이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매끄러워지는 월레스와 그로밋의 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은 평균적으로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하루에 6초 분량씩 촬영하여 1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중 나오는 정말 깨알 같은 요소들을 보면 직원들의 장인 정신마저 느껴질 정도이죠. 월레스의 성우 피터 셀리스는 2017년 6월 2일에 작고하였습니다. 셀리스의 시력이 황반 변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어서 시리즈에 자주 출연하지 못했고 외전작인 게임에서는 벤 화이트헤드가 월레스 역을 처음으로 맡게 되죠. 하지만 셀리스는 주요 작품에는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했으며 남이 대사를 읽어주고 외우면서까지 월레스의 역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하죠. 덕분에 95년도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개봉된 월레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에 월레스 역을 맡았고 그 후로 3년 뒤인 월레스와 그로밋 빵과 죽음의 문제 단편에서도 원작 성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와서 황반 변성이 실명일 정도로 악화돼서인지 월레스와 그로밋 발명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월레스의 역을 지금 벤 화이트헤드에게 넘겨주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7년 뒤 셀리스는 타계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남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We were just about to have some cheese. Get off me cheese. Cheese. Lovely cheese. It's like no cheese I've ever tasted. 월레스와 그로밋의 동작들을 구현할 때 직접 애니메이션 콘티와 동일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토대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장면을 제작할 때는 얼굴에 흐르는 빗방울을 투명하고 딱딱한 레진으로 모양별로 일일이 제작하여 한 컷씩 촬영한 것이죠. 월레스와 그로밋은 아동용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작진은 항상 호러 스릴러에 색채를 넣는 것을 좋아했는데 화려한 외출에서는 스페이스 호러물의 느낌을 전자바지 대소동에서는 펭귄의 범죄 스릴러 느낌을
양털 도둑은 비밀을 가진 여성의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을 주죠. 동양인은 눈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고 서양인은 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밋의 디자인은 입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캐릭터로 표현을 하며 더욱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빵이냐 죽음이냐 편에서는 에일리언2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호러 스릴러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월레스와 그로밋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05년 1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네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